자, 기상스터디 OT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도 계셔서 좀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프라임법학원에서 노동법 강의를 하고 있는 박원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상스터디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OT를 하는 시간이고요. 기상스터디에 대한 진행 방법 그리고 벌금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근로기준법에 좀 맞춰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보시면은 자, 기상스터디를 왜 하게 됐는가 다들 아실 거예요. 아침을 잡아야 합격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런데 수험생활 하시다 보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고 저녁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게 수험생활 자체가 장기 레이스죠. 우리 시험이 1년에 한 번 있고 1년 내내 꾸준히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한 1, 2주 빡짝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충분히 쉬시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되고 밀릴 때는 열심히 공부를 또 하시게 되죠. 그러다 보면 차츰차츰 생활 패턴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생활 패턴이 무너져서 어느새 보면 여러분들이 밤에 공부가 잘 되고 낮에 잠을 자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자, 이렇게 한번 무너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 공부하는 것보다 생활 패턴 잡는데 되게 힘들어들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목적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잠자는 시간까지를 좀 패턴화 해보자. 그렇게 해서 공부에만 몰입하고 생활 패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장시간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요.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3시간, 4시간을 연속해서 공부한다. 이거 쉽지 않죠. 공부하다 보면 중간에 식사도 하셔야 되고요. 잠도 주무셔야 되고 또 오랫동안 공부하다 보면 뇌 자체가 계속적인 스트레스와 계속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쉬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는데 다 하다 보면 공부할 시간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여유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충분히 여유 시간을 확보해야 그 중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7시간, 8시간 될까 말까란 말이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하루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그 시간 내내 여러분들이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밤보다는 낮이 훨씬 더 좋은 거고 낮에 여러분들이 일찍 일어나셔야 아침에 공부, 점심시간에 공부, 저녁시간에 공부 이렇게 해서 하루에 8시간 이상의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장시간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없으니까 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하루 일정을 잘 맞춰서 운영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컨디션 유지라고 돼 있는데 요즘은 유명하죠. 야근하면은 발암 물질이다. 2급 발암 물질이다.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장시간 여러분들이 야간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의 남은 수명을 갉아먹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험생활 때부터 햇볕 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잠도 일찍 와요. 우리 수험이 이게 공부로 몰입하다 보면은 독서실 가셔가지고 그냥 형광등에 의지해서 공부하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불면증 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일찍 일어나서 햇볕 쬐면서 학원 오셨다가 끝나고 또 학원에서 나가시면서 햇볕 쬐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잠도 잘 오실 거다. 그래서 패턴화해서 발암 물질을 좀 회피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고요. 또 슬럼프도 많이 겪으세요. 수험하다 보면 어떤 때는 공부가 잘 되는데 어떤 때는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망하는 경우가 하루 이틀 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험은 수험으로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공부 스트레스는 공부로 극복해야 되는데 공부 외에 여러분들이 눈을 떴는데 오늘은 새벽 6시에 일어나야 했는데 눈 떠보니까 오후 2시다. 이미 그 자체로 스트레스 엄청 받죠. 나는 실패한 사람 같고. 그러면 이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더라.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도 되게 타이트하게 짜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잠을 2-3시간을 잡는 거예요.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새벽 4시에 일어나지 못하면 그냥 하루를 다 날리더라고요. 희한한 방법이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는 그런 스트레스 중에 하나더라. 그래서 이렇게 컨디션을 유지해서 슬럼프를 겪지 않으려면 하루를 패턴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가시면은 시험장까지 유지되는 컨디션 습관이라고 돼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고 이 패턴화가 되면은 시험장 갔을 때도 다시 패턴을 돌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시험은 2차 시험은 아시다시피 9시까지 입실입니다. 그리고 9시 30분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연구 결과가 두뇌가 활성화되는 시간은 집중해야 될 시간으로부터 한 2시간 전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9시 반에 어려운 공부들을 시작하면은 7시에는 일어나셔야 그래야 한 2시간 정도 지나죠. 그럼 뇌가 활성화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뇌가 컨디션이 돌아오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의 정상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운행하는 이
기상스터디는 여러분들한테 8시까지 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전에 오셔가지고 일어나셔가지고 준비해서 나오시니까 이 생활을 계속 유지하신다면 시험장에 가셨을 때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시험장까지 고려해서 패턴을 잡으시면 되겠다. 들어보면 아침만 잘 일어나면 될 것 같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로 근로시간 업무 내용이라고 써놨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무슨 근로를 하시느냐? 일단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8시 출근. 8시 출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근무 장소는 프라임법학원 201호고요. 8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근로 내용은 뭐냐? 이미 그 달력표라든지 계획서 같은 거 보셨죠? 한 달 내내 각 강사들이 다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엄청나게 어렵진 않고요. GS 1기 과정인 만큼 단문 위주로 좀 출제가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친구분들하고 기상스터디를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그냥 모여가지고 체크하고 헤어지고 또는 뭐 카톡 인증한다라고 하면은 일어났어요 하고 다시 자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생활 패턴화 하려면은 진짜 깨야 돼요. 깨어나서 뭔가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불편해도 여기까지 오라는 거예요. 불편해도 오시려면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안 씻고 오시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학원까지 오셨으니까 그대로 뭐 독서실 가시거나 뭐 커피 한잔 하시면서 바로 하루 활동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씻고 오실 거란 말이죠. 두 번째 여기 앉으셨잖아요. 앉으셨는데 그냥 체크만 하고 헤어지시면은 그러면은 또 의미가 없어서 와서 한번 뇌를 써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간단하게 풀어보는 거예요. 문제는 되게 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만나고 이걸 어떻게 써볼 거라고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고민을 해보시고 답안 작성도 좀 간단하게 해보시고 그럼 이제 근로를 다 하셨다. 그러면 퇴근 시간은 제한이 없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빨리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좀 천천히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빨리 하시는 대로 퇴근하시면 됩니다. 출근 시간은 제한이 있지만 퇴근 시간은 제한이 없다. 하지만 일하지 않고 퇴근하는 건 안 돼요. 일은 하고 가셔야 돼요. 자, 밑에 지금 주의사항 써놨는데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불가라고 돼 있죠. 가끔씩 이 기상스터디를 운영해 보면요. 한 일주일 정도 안 오시다가 갑자기 오셔가지고 자료만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친구분들한테 자료만 챙겨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교님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통제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왔을 때만 자료 수령할 수 있고 직접 왔을 때만 답안지 써보고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재택근로 불가라고 돼 있죠. 이것도 오셔가지고 그냥 프린트 받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 자리에서 써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잠이 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불가. 이것도 뭐 근로기준법 배우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여러분들이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거죠.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8시에 고정된 시간에서 운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관리자 면담일이라고 써놨는데 저만 하는 건 아닌데요. 요번 그 GS 1기 기상스터디는 제가 나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1월, 2월, 3월 동안은 금요일에 제가 와서 여러분들 어떻게 쓰시는지도 좀 보고 목요일, 금요일은 노동법이니까요. 그때 제가 여러분 쓰시는 것도 좀 보고 질문도 받아드리고 혹시나 뭐 수험에 대한 거 질문하시면은 그것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그 학원에서 이제 합격자도 한 분 섭외하셨는데 그분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학원에 좀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 기간이라고 써놨는데요. 일단 GS 1기인 1월, 2월, 3월 동안은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 한 달 단위로 결제를 할 거예요. 결제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 달 1월 달 하시고 마음에 안 맞다 하시면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하신다라고 한다면 2월 달에 또 등록해 주시고 3월 달에 또 등록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등록을 계속 하셔서 하는 거고요. 이 갱신기대권이라 써놨는데 갱신기대권은 제가 원해서 여러분들이 연장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한 번 더 연장되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겠고 선택을 안 하셔도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급여제도. 급여제도는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출근하고 근로하는데 돈은 여러분들이 내야 돼요. 이상한 회사죠. 그래서 벌금이라고 써놨는데요. 월 보증금을 납부를 받습니다. 월 보증금은 그 서약서나 학원 공지로 이미 받으셨을 거예요. 자, 지각은 5분에 1,000원이에요. 그다음에 결근은 5,000원을 공제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올려달라 하면은 올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동의를 거쳐가지고 한 번 결근하면 10,000원으로 하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 방침은 이렇게 정했고요. 여러분들이 내셨던 보증금에서 공제를 해서 불이익이 있어야 돈이 아까워서라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한 달 내내 만근하셨다 그러면은 다음 달 보증금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달만 하시고 나는 더 이상 안 하겠다면 그냥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학원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따로 여러분들 걸로 관리를 할 겁니다. 네, 만근 안 하신 분들, 뭐 지각했든 결근했든 이런 분들은 다음 달 보증금이 보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더 추가 납입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벌금들은 그럼 어떻게 쓰느냐? 학원이 가져가지 않아요. 저도 따로 받는 게 없습니다. 다 이거는 재직자 복지를 위해 쓸 거예요. 근데 재직을 안 하시면은 혜택을 못 누릴 수도 있겠죠. 그 복지는 이제 금액이라든지 인원수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음료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펜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할 겁니다. 자, 또 휴가 제도가 있어요. 자, 휴가는 한 달 개근 시 하루가 아니라 여러분 개근도 안 했는데 벌써 휴가를 2개 드려요. 근데 이건 보시다시피 1개월 내 소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월에서 3월까지 등록하셨으면 6개 있으니까 6개를 적절하게 써야지. 그런 거 아니고 한 달, 1월 달에 2개를 쓰실 수 있고 2월 달에 또 2개 쓰실 수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자, 사전 승인 절차를 밟아라. 연차휴가도 마찬가지죠. 연차휴가 아무리 근로자한테 시기지정권이 있다 한들 그래도 선통보하고 사용자 변경권을 득해야 되잖아요. 사용자 변경권이 있을 건지 말 건지를 봐야 되잖아요. 똑같이 여러분들도 학원에다가 오늘은 나 못 간다라고 미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눈 떠보니까 이미 하루가 지났더라. 그래서 이제 와서 오늘 쓴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된다. 그건 결근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결근 또는 지각이 되고 먼저 휴가 쓰겠다 하면은 휴가도 인정해 드리겠다. 휴가제도 운영하는 거는요. 하시다 보면은 아플 때도 있고요. 아니면 피치 못하게 이 고향을 가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비군 훈련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알려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이걸 강제화하고 좀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자, 들어보시니까 되게 좋은 제도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 학원 오기 전에 다른 학원에서도 그 기상 스터디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관리하지 않고 그냥 자료만 만들어서 드렸었어요. 자료 만드는 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한 번은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만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들 자료만 들고 휙 가셔요. 만드는 사람도 보람이 없고 그것도 열심히 푸시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종이 쓰레기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불편해 보이더라도 뭐 벌금제도 운영도 하고 조교님도 들고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와서 한 번씩 쳐다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수험 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으로 일찍 일어나는 수험생은 피곤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는 피곤함이 아니라 생활 패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형화된 공부 시간 그리고 그 시간 내에서 최고의 컨디션, 최고의 효율을 끌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시는데 올해 합격하시는데 도움되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OT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뭐 질문사항이나 그 외에 뭐 건의하실 거 있으면은 제가 조금 더 듣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부터 뵙도록 하겠습니다.